자, 시간적 적용 범위입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형법은 어느 때에 행한 범죄에 대해서 적용되는가 이 문제를 시간적 적용 범위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문제점을 보면 자,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효력을 갖죠.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행된 때부터 폐지될 때까지 효력을 갖습니다. 문제는 행위시와 재판시 사이에 변경이 있을 때 행위시법과 재판시법 중에서 어떤 법을 적용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그랬죠. 자, 무슨 말인가 하면 노트 펴볼게요. 노트는 4페이지. 자, 여기 범죄행위시가 있습니다. 여기 재판시가 있고요. 자, 갑이 행위 당시에 A라는 법률을 위반했어요. 자, A라는 법률이 개정이 안 되면 좋은데, 그쵸? 그럼 개정이 되지 않으면 재판할 때도 쉽잖아요, 그쵸? 근데 이 법이, 이 범죄 행위에 존재했던 그 법이 쭉 와서, 즉 기소가 되고 재판을 받던 도중에 이 법이 바뀌어요. 여기서 재판받기 전에, 즉 재판받던 도중에 이 법이 개정이 됩니다. 개정이 되어서, 자, 밑에 이렇게 1번 폐지가 된다든지, 아니면 형량이 이렇게 감경된다든지, 아니면 구속요건은 개정되는데 형량은 변함이 없어요. 유지가 된다든지, 또는 형이 이렇게 가중된다든지, 이렇게 네 가지 형태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서 개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개정되기 전의 법을 구법, 그리고 개정된 후의 법 있죠. 1번, 2번, 3번, 4번. 개정된 후의 법을 신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서 법원이 재판을 할 때 과연 개정되기 전의 법인 구법을 갖고 재판할 것인가, 아니면 개정되고 난 이후의 법 신법을 갖고 재판할 것이냐, 이 문제예요. 이것이 바로 시간적 적용 범위 문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교재 볼게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형법은 시행된 때부터 폐지될 때까지 효력을 갖는다. 맞죠? 자, 그런데 범죄 행위에 존재했던 법, 재판할 때 존재했던 법, 그렇죠? 행위시와 재판 사이에 가벌성과 형벌법이 변경했을 때 과연 어떤 법을 갖고 재판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그랬습니다. 2번, 여기서 행위시법을 적용하면 구법의 추구표를, 재판시법을 적용하면 신법의 소구표를 인정하는 결과가 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잠시 있다 제가 구법의 추구표, 신법의 소구표를 다시 한번 설명드릴 겁니다. 그건 잠시 있다 설명드리고, 일단 밑에 형법의 태도부터 먼저 볼게요. 자, 형법의 태도는 뭘까? 원칙, 구법주의다. 구법주의. 다시 말해서 행위시법주의. 행위 당시에 존재했던 법, 구법을 갖고 재판하겠다. 다른 말로 소구표 금지라고도 하는데 이건 잠시 이따 말씀드리고요. 자, 일단 관련된 조문 보겠습니다. 1조 1항. 범죄 성립과 처벌은 빨간색으로 행위시법에 따른다. 행위시 동그라미 쳐보시고. 됐죠? 그리고 밑에 보시게 되면 형법 제1조 1항은 범죄 행위에 당시 존재했던 행위시법주의, 검은색 밑줄 그시고, 죄형법정주의 아직 안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 배울 텐데 그 중에 하나인 소구표 금지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범죄 행위 당시에 범죄가 아니었던 것을 사후에 입법, 즉 법을 만들어서 범죄로 한다든지, 아니면 형을 가중해서 처벌하는 것은 결코 허용될 수가 없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이 행위시법이라 그랬는데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했을 때 행위시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슨 말일까?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봅니다. 자, 판례가 나와 있죠? 행위시라고 하는 것은 빨간색으로 범죄 행위 종료 시점을 말한다. 됐어요? 꼭 좀 기억하셔야 돼요. 범죄 행위 종료 시를 말한다 그랬습니다. 자, 올라가 보시게 되면 행위시라고 하는 것은 범죄 행위 종료 시를 말하고 객관적 처벌 조건이라든지 결과 발생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문제는 요 포괄일제의 문제인데요. 요 포괄일제 제가 죄수론할 때 설명드린 바가 있었죠. 계속범, 연속범 그 예가 되는데, 이것은 자, 밑에 요 판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별표를 쳐보시고, 아주 중요한 판례입니다. 시험에도 무지 많이 나왔고요. 일단은 어떤 사실관계인지 사실관계를 먼저 검토해보고 나서 그 다음에 판결유지 볼게요. 시험 판결유지밖에 안 나와요. 자, 갑은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한 국회의원 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수차례 함으로써
동법 위반의 포괄일죄로 공소가 제기되었었는데 그 행위 도중에 선거법이 개정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개정이 되어서 벌금형 상한이 150에서 300만 원으로 무겁게 변경되었다. 갑은 국법과 신법 중에서 어떤 법에 적용을 받는 것인가 그랬습니다. 여기서 노트 펴볼게요. 자, 노트를 펴보시게 되면 자, 제가 1조 1항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시법에 의한다 그랬습니다. 이때 행시라고 하는 것은 범죄 행위 종료시를 말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범죄 행위가 이루어졌죠. 그쵸? 그래서 갑이 A라는 법률을 위반했는데 여기서 재판받을 때 개정이 되지 않았다고 하면 바로 A라는 법률을 갖다가 재판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쵸? 근데 지금 박스를 지금 네모 쳐놨는데 이것을 좀 자세히 한번 볼게요. 자, 밑에서 자세히 한번 볼게요. 자, 국회의원 선거법 방금 읽었죠? 자, 갑이 이제 국회의원에 출마하기 위해서 선거 운동을 하게 되는데 그 사무장 등이 유권자에게 금품을 살포합니다. 봉투에 10만 원씩 넣어서 이제 몰래 뿌리는 거예요. 자, 1월 1일 날 뿌렸습니다. 1월 15일 날 뿌렸습니다. 2월 1일 날 뿌렸고 2월 15일 뿌렸고 3월 1일 뿌렸고 쭉쭉쭉 뿌렸습니다. 뿌리다가 언제 탁 걸렸는가 하면 6월 1일 날 이것이 적발됐어요. 자, 최소론 배웠죠. 포괄일죄. 고의가 단일하고 행위 동형이 계속되고 그쵸? 그다음 시간적 장소적 근접성이 있고 그쵸? 뭐 등등의 요건을 갖춰서 1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는 하나의 죄가 됩니다. 포괄해서 하나의 죄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가운데 시점에서 이 A라는 법률이 즉 관련 선거법이 중간 시점에서 4월 1일로 한번 해볼게요. 4월 1일 날 관련된 법이 여기서 개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개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개정되기 전의 법을 국법, 그쵸? 개정된 이후의 법을 신법이라 그랬어요. 근데 개정이 됐는데 어떻게 개정이 되는가 하면 벌금형이 2배로 뛰었습니다. 150에서 300으로 이렇게 인상이 됐다는 거죠. 가중되었다 이런 말이. 그리고 나서 이 가중된 법이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쵸? 자, 문제는 여기서 법원에서 재판을 할 때 과연 국법과 신법 중에서 어떤 법을 갖고 재판할 것인가 이런 말이. 왜서 뭐라고 했습니까? 왜서? 행위시라고 하는 것은 범죄 행위가 종료된 시점을 말한다.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범죄 행위가 종료된 시점이 6월 1일이잖아요. 그쵸? 범죄 행위가 종료된 시점의 법이 국법입니까? 신법입니까? 국법은 자, 4월 1일 전까지 효력밖에 없었어요. 여기까지가 국법입니다. 국법의 효력 시점은 4월 1일 전까지, 즉 3월 31일까지의 효력이 끝나는 시점이죠. 그러면 신법은 4월 1일부터 오늘날까지, 즉 재판받을 때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6월 1일 날 범죄행위가 종료됐다고 했는데 범죄행위가 종료된 시점을 쭉 올라가 볼까요? 쭉 올라가 보면 어디랑 만납니까? 그렇죠. 신법이랑 만나잖아요. 국법이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범죄행위에 종료했던 그 당시에 존재했던 법은 신법인 것이지 국법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행위시라고 하는 것은 범죄행위 종료시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범죄행위 종료시에 존재했던 법, 그 법을 갖고 재판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이 재판할 때는 범죄행위 종료될 때 존재했던 그 신법 갖고 재판하면 되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됐죠? 여기서 국법과 신법을 비교 형량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교 형량해서 형량이 적은 것을 갖고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할 필요도 없이 범죄행위 종료할 때 존재했던 신법을 갖고 재판하면 되는 것이다. 국법이 아니고요. 이것을 꼭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글자를 와서 보시게 되면 자, 포괄일죄,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 개정 전후에 걸쳐서 행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는 자, 형의 경중을 비교한다고 하면 틀려요. 무조건. 아시겠죠? 비교할 필요도 없이 범죄 행위 실행 종료 당시 종료 시의 법. 그게 무슨 법인데? 빨간색으로 밑줄 쫙 그시고. 그게 무슨 법인데? 그게 신법이다. 이런 말. 신법이다. 이걸 구법이라 하면 틀립니다. 그래서 이걸 색깔 칠하세요. 색깔 칠하시면 돼요. 비교한다고 하면 틀려요. 됐죠? 그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시게 되면 자, 여기 1번 판에 나와 있죠? 1번 판에 보시면 개정된 방판법 제23조 제2항에 시행된 이후에도 포괄일제인 위법률 위반 범행이 계속되었다고 했을 때 그 범행 실행 종료 시의 법이 뭔데요? 신법이잖아요. 빨간색으로 요거 신법 동그라미로 포괄일제로 처단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 여기서 마지막 줄.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벌칙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법에 따른다라고 하는 부칙 제3조가 적용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것은 부칙으로 신법을 만들면서 부칙으로 해서 어떻게 종전의 법에 따른다라고 하는 종전의 법, 즉 신법을 적용하지 않고 구법을 적용하겠다는 그 부칙이 적용될 건덕지가 없는 거죠. 처음부터. 그렇죠? 무슨 얘기냐? 자, 여기 보세요. 4월 1일 날 신법으로 법이 바뀌었잖아요. 그 개정된 법 부칙에서 이것은 신법으로 적용하지 않고 과거법으로 적용하겠다는 부칙 조항을 달아놨다 할지라도 그것은 CR조차가 안 먹힌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왜냐하면 범죄 행위 종료 시에 존재했던 법, 신법 갖고 행위신법 갖고 처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칙에서 뭐라 써놨든 간에 그것은 적용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이다. 고 하는 것입니다. 됐죠? 그래서 부칙 제3조가 적용된다고 하면 틀린 거예요. 근데 아주 골 때린 판례가 있어요. 그게 밑에 판례예요. 밑에 판례. 요게 개속범이라 그랬잖아요. 개속범의 경우에는 범죄 행위가 종료되기 시점에서의 법률이 적용돼야 할 것이나, 그쵸? 근데 그 부칙에서 개정된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불칙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법에 따른다는 경과정을 두고 있을 때 개정된 법이 적용되기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법을 적용하고 그 이후에 대해서는 개정된 법을 각각 적용하여야 한다는 아주 골 때린 판례가 있어요. 이것은 1번 판례나 그 앞에 나와 있는 국회의원 선거법 판례랑 완전 배치가 되는 판례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은 부칙에 따랐을 때 종전에 의한다라고 하는 경과기 조항은 나중에 따로 배웁니다. 따로 배우는데 여기서 설명할 것은 아니거든. 근데 여기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1번 판례랑 앞에 나와 있는 국회의원 선거법 판례랑 완전 배치가 되는 판례임에도 불구하고 이 판례가 출제가 된 적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다시 노트가 볼까요? 노트. 자, 노트를 갖고 설명해 보면 여기서 법이 바뀌었잖아요. 여기서 중간에 법이 바뀌었잖아요. 그쵸? 법이 바뀌어서 신법이 되었잖아요. 근데 신법 부칙에서 바뀌기 전을 기준으로 해서 그 4월 1일날 개정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여기에 대해서 위반했던 것은 국법 갖고 적용하는 것이고 그 이후까지는 신법 갖고 적용하라는 것이 부칙조항인데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바로 이 일본의 비교 판례인 거예요. 근데 이것은 개속범 자체가 포괄일제잖아요. 어떻게 포괄일제를 토막을 내느냐고요? 라고 해서 이것은 1조 1항 행위시법주의도 위반되는 것이고 포괄일제 성질이 위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허용될 수가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판례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례가 출제가 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골 때린 판례도 기억은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1번 판례도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 당연히 비교되는 판례도 출제가 된 적이 있기 때문에 비교를 해두셔야만 됩니다. 그런데 이 비교되는 판례가 어디에 출제되었는가가 중요하죠. 공무원 시험에 출제가 된 것이 아니라 사법시험에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천까지 제가 밝혀드리고 자 밑에 2번 판례는 검찰직 시험에 출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이거 한번 볼게요. 자 폐기물 처리에 관련된 법률 쭉 얘기하면서 개속범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쵸? 여기까지 일단 끊어버리고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자, 도급계약이 위 법률 조항이 신설되기 이전에 체결되었다는 것을 보았을 때 여기서 도급계약이 체결됐나 봐요. 예를 들면 날짜는 제가 임의로 정할게요. 1월 1일 날 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 즉 건설 폐기물이잖아요. 여기서 큰 빌딩이 하나 있는데 빌딩 뭐 아파트도 좋고요. 뭐 등이 있는데 이것이 노후됐다는 거죠. 노후가 되어서 이 빌딩이나 아파트를 철거하려고 해요. 철거하면 이 노후된 건물을 부셔야 되잖아요. 부시고 되면 콘크리트 자재, 폐기물이 많이 나오잖아요. 철근들이 많이 나오고 그 덤프트럭 수백 대 수천 대가 와서 이것을 다 실어서 날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도급계약이 체결되었어요. 이거 하루 이틀 걸릴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에 가서 버려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리가 너무 멀고 또 단가도 비싸고 하다 보니까 몰래 돈도 좀 아끼는 차원에서 몰래 어디 갖다 막 갖다 버리는가 봐요. 그래서 이 건설업자들이 이 건설물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1월 1일부터 체결되었지만 2월 1일부터 이걸 이 폐기물을 처리하기 시작합니다. 불법으로 몰래 갖다 버린다는 거예요. 2월 1일 날 버렸고 2월 2일 날 버렸고 3, 4, 5, 6, 7, 8, 9, 10 2월 10일 날 이게 적발됐어요. 뭐 포괄일제죠. 그쵸? 포괄일제. 그래서 2월 1일부터 해서 2월 10일까지가 이것이 포괄일제가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위 법률 조항이 신설되기 전에 체결됐다 했잖아요. 그쵸? 그런데 밑에 처리 행위가 그 처벌 규정이 신설된 후에도 종료되지 않고 계속되었다. 이 말 아시죠? 그쵸? 그러니까 이 말은 처리 행위가 2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계속되었었는데 이 시점에서 예를 들면 2월 5일자에서 여기서 이 법률 조항이 신설됐다는 거야. 이 관련된 법률 조항이 처벌 조항이 신설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경찰에 의해서 이제 뭐 현행범으로 붙잡혔겠죠. 붙잡히게 되고 검사가 기소하게 되고 그래서 여기 6월 1일 날 재판이 이루어진다. 자, 그럼 이 재판이 이루어졌을 때 여기서 재판이 이루어졌을 때 신법 갖고 재판하겠습니까? 국법 갖고 재판하겠습니까? 응? 아니 의회는 국회의원 선거법하고 똑같잖아요. 이거 똑같잖아요. 포괄일제로 되는 개개 범죄 행위가 법 개정 전후에 걸쳐 생겨졌다고요. 차이가 있는 것은 법 개정이 아니고 신설된 법률 조항이 신설된 전후에 걸쳐 생겨지고 있다. 그 차이밖에 없잖아요. 그랬을 때는 경중을 비교해 볼 필요도 없이 범죄 실행 종료시법인 신법 갖고 재판한다. 이거랑 똑같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이 2월 5일자에 법률 조항이 신설됐다고 했잖아요. 그쵸? 근데 적발된 것은 여기잖아요. 이 시점이 뭔데요? 범죄 행위 종료 시점이잖아요. 종료 시점에 존재했던 법이 신법이잖아요. 신법. 그쵸? 이 신법 갖고 재판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처벌 규정 신설된 이후에도 무허가 처리업체에 의한 건설 폐기물 처리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것은 빨간색 처벌 동그라미 치시고 처벌하는 것은 소급표 금지 원칙이 위배됩니까? 안 됩니까? 위배되지 않는 거죠. 1조 1항에 따라서 처벌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 됐어요? 이거 시험 2번 나왔어요. 자, 그럼 이따 팔라볼게요. 게임 산업 진에 관한 법률 시행 전후에 걸쳐서 이루어진 동급 분류로 바로 게임을 쭉 나와 있는데요. 위 기간 동안의 전체 행위에 대하여 행위 종료 시에 시행 중인 법률을 적용하여 그 기간 동안에 발생한 전체 수익을 처벌하는 것은 정당하다. 맞습니다. 됐죠?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중요한 것은 발표된 것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1번만 좀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쭉 올라가시고 자, 여기부터는 좀 어려운데요. 간단히 좀 볼게요. 감량은 84년 1월 1일 전후로 해서
개를 운영한다고 상습적으로 개원들을 기망하여 수억 원대의 계금을 편취하였다. 그 당시에 수억 원이면 엄청난 돈인데 그쵸? 감녀가 편취한 금액은 84년 1월 1일 것만 해도 1억이 넘었다. 1억이 넘었다. 근데 문제는 84년 1월 1일 때부터는 무슨 법이 시행되는가 하면요. 1억 이상일 때에는 사기친 액수가 1억 이상일 때에는 형법상의 상습범 사기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나와있지. 특가법이죠. 특가법. 특경가법. 특경가법에 그때 신설됐습니다. 신설 시행되어서 그때는 1억 이상일 때는 형법상의 상습사기가 아니라 특경가법이 되어서 중하게 처벌되었다. 과연 이 감녀를 84년 1월 1일 이후의 편취행에 대해서 특경가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처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판례 보시죠. 상습사기다. 자, 쭉 보시면 여기가 84년 1월 1일이잖아요. 근데 이 감녀는 옛날부터 꾸준하게 사기쳐 왔습니다. 그 이전부터 사기, 그쵸? 사기부터 해서 쭉 와서 마지막 사기가 적발될 때까지 해왔다는 거죠. 요때가 포괄일제라는 거죠. 상습사기니까, 그쵸? 근데 중간 시점인 84년 1월 1일 날 여기서 특경가법이 적용된다고 했죠. 특경가법이 신설 적용되었다. 새로 신설되었다는 거죠. 신설되었다. 그쵸? 근데 특경가법이라고 하는 것은 1억 이상일 때 중하게 처벌된다. 상습사기보다.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자, 중간에 특경가법이 시행된 이후의 범행으로 인해서 취득한 재물의 가액이 이 시점부터 해서 여기서부터 해서 쭉 했을 때 요 가운데 액수가 동그라미 친 액수가 여기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친 액수 있죠? 여기부터 여기 이 부분이 1억이 넘을 때는 그때는 특경가법에 의해서 중하게 처벌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요 부분만 하더라도 전체가 아니라 그 이전에 이 법률 조항이 신설되기 이전에 액수를 다 합쳐서 1억이 아니라 요 신설된 이후의 것만 1억이 충분히 되어도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뭐다? 특경가법으로 처벌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쵸? 이 법률 시행 이후의 범행으로 취득한 가액이 특경가법 조문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이 법률 위반죄로 처벌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판례가 다음 판례도 나와요. 여기 포괄일제인 시세 조정 행위가 증권거래법 개정 전후에 걸쳐서 행해졌을 때에는 그 법률 시행 이후의 범행으로 인해서 얻은 액수가 이 증권거래법 위반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했을 때는 이 법률에 따라서 처벌할 수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똑같죠? 자, 그 다음 5번 볼게요. 자, 2008년도 12월 26일 날 어떤 조항이 만들어지는가 하면 공무원이 뇌물을 받잖아요. 여러분 공무원들 잘 받으세요. 여기 형법 129조, 130조, 132조 이게 수뢰죄거든요. 수뢰죄. 즉 공무원이 뇌물을 받게 되면 수뢰죄형으로 실형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액수에 받은 액수의 2배 이상의 5배 이하의 벌금형을 처한다는 법률 조항이 신설됩니다. 이때 신설돼요. 라고 해서 종전에 없었던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고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말이. 그러니까 예전에는 없었어요. 예전에는 그냥 뇌물을 받으면 그 받은 액수를 몰수 추징당하고 실형 살고 그럼 끝이었거든. 근데 2009년도죠. 2008년도 12월 26일 날 신설되었으니까 이 법률 이후부터는 뭐다? 그거 외에 내가 받아 먹은 뇌물 액수의 2배부터 5배까지를 토해냅니다. 벌금형으로. 몰수증 외에 벌금형을 또 받아요. 자,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포괄일제인 뇌물수수 범행이 특가법 2조 2항 시행 전후에 걸쳐서 행해졌을 때 자, 보세요. 자, 그러면 이것이 2008년도 12월 26일이지요. 08년도 12월 26일 날 이 법률이 시행됩니다. 시행되는데
공무원, 갑이라는 공무원이 그 전부터 계속 뇌물을 받아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받아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수뢰를 해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근데 이게 포괄일제라는 거예요. 근데 중간 시점인 여기 12월 26일 날 이 법률이 시행됐다는 거죠. 얼마? 벌금형의 2배부터 5배까지를 병과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는 거죠. 그랬을 때, 자, 위 조항에 규정된 벌금액 산정 기준의 수뢰액은 요 조항이 신설된 그 이후부터 이 부분이죠. 이후부터 요 부분으로 한정된다. 그 이전에는 없었잖아. 행시법주에 따라서 행시법주 그 법률 시행되기 전에 벌금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전에는 이 법률 조항이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것은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고 시행된 이후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만 뭐다? 벌금액으로 한정된다고 하는 것이 판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신설된 이후에 금액으로 한정된다. 이후 동그라미 쳐보시고. 됐죠? 그래서 요 마지막 세 줄짜리 이걸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